사람은 살면서 최소한 죽을 고비를 3번은 넘긴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중 한 번이었을 겁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30년간 묻어두었던 어두운 기억, 그 밑바닥에 있던 이야기를, 그 상처를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입니다. 이제는 이 이야기를 꺼내도 그때의 상처가 아물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였습니다. 정확하게는 1980년도 봄이었죠. 당시에 제가 다니던 등굣길은 대략 800m에서 1km가량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 시절에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같은 동네 학생들을 대략 줄 맞춰서 집으로 보내는 게 학생들의 안전교육의 전부였습니다. 그러다가 학생 한 명씩 자기 집으로 빠지는 거죠. 그것도 초반에만 조금 하지 나중에는 교문을 나서자마자 흩어지기 일쑤였습니다. 학교 수업도 지금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정도의 교육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있었죠. 당시 저희 반 담임선생님은 필기도구로 무조건 연필을 써야만 했고 연필을 직접 깎아서 쓰겠습니다. 두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며 연필 깎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.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조금 사는 집 아이들은 샤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. 당시 매일 TV에는 샤프를 선전하고 여러 가지 샤프가 개발되어 판매되던 때였습니다. 워낙 샤프가 붐이었던지라 선생님도 더 이상 나무라지 않게 되더군요. 저도 엄마한테 샤프를 사달라고 졸라봤지만 어림 택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전 10원, 20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. 당시의 10원이 지금의 1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저는 결국 어느 날 아침 그렇게 모은 돈으로 200원짜리 샤프를 사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랑스럽게 꺼내어 썼습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샤프에는 토막난 샤프심이 하나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. 몇 자 적지도 못하고 샤프심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. 샤프심은 학교 앞 슈퍼에서 5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저에게는 샤프심 살 돈이 없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샤프심을 구할 수 있을까? 머릿속에 가득 그 생각뿐이었습니다.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샤프심을 어떻게 구해볼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때 동네 형이 지나가더군요. 당시 그 형은 깔끔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고 동네에서 자주 얼굴을 보던 형이었습니다. 시골 동네라서 그 형의 집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. 그 형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였는데 제 기억으론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었던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그 형이 저에게 다가와서 묻더군요. 왜 혼자 가냐고. 저는 애들이 가게방에 놀러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 형과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형에게 형도 샤프 있냐고 물어봤죠. 형은 당연히 샤프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. 그래서 샤프심 몇 개만 줄 수 있냐고 물어봤죠. 그러자 형은 샤프심이 필요하면 사라고 대답했습니다. 저는 형, 나 돈 없어. 샤프심 사려면 또 돈 모아야 되는데 그냥 형이 몇 개만 주면 안 돼? 라고 대답했습니다. 그러자 형은 그럼 고추 보여줘 라고 대답하더군요.
저는 형, 보여주면 정말 샤프심 줄 거야? 하고 되물었고 그 형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지를 벗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. 당시 시골에는 어린애들에게 고추 따먹기 등등 장난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장난 같은 기분이었습니다. 그러자 그 형은 쪽팔리게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,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더군요. 저는 갈림길에서 우리 집 방향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형에게 그냥 샤프심을 달라고 몇 번 졸랐지만 그 형은 자기 집으로 가야만 샤프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. 할 수 없이 저는 그 형을 따라서 형의 집에 갔습니다. 그런데 그 형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비닐하우스에 저를 집어넣고는 잠시 후에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.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. 그냥 바지 한번 내려서 보여주고 가면 되는구나 생각했었죠. 기분은 좀 나쁘지만.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형이 웬 낫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.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형이 밭일 하려는구나 생각했습니다. 그 형은 저를 돌려 세워놓고는 제 바지를 내리고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. 저는 바로 바지를 올리면서 형에게 샤프심을 달라고 했습니다. 그러자 그 형이 저보고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돌아서라고 하더군요.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. 그런데 목에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. 바로 낫이었죠. 그제야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 형은 뒤에서 제 어깨를 잡고 고개를 숙이라고 하더군요. 말투는 강압적으로 바뀌었고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이코가 낫을 집 머리 위로 치켜 세웠더라고요. 저는 그 낫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형, 그거 휘두를 거 아니지? 하고 물어봤습니다. 그러자 그 사이코는 이거 안 휘두를 거야. 어서 고개 돌려. 라고 대답하더군요. 웃으면서. 저는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고개를 돌리면 낫이 바로 날아올 것 같았거든요. 그러자 그 형이 낫으로 막 얼굴을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빨리 고개를 돌리라고 하더군요. 고개 빨리 돌려. 빨리 안 돌려? 확 찍어버린다.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.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별 생각이 다 떠오르더군요. 특히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.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면 엄마 아빠가 그것도 모르고 사방팔방 나를 찾아 헤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겁니다. 엉엉 울면서 형 제발 나 죽이지 마 라고 했습니다. 그 와중에도 그 사이코의 낫이 제 목을 몇 번 툭툭 하고 지그시 누르더군요. 각도와 거리를 재는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하는 것인지. 그런데 그때 비닐하우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. 뭐 하는 거야 이 새끼가? 하고 웬 아저씨가 소리치며 들어왔습니다. 바로 그 사이코 형의 아버지였습니다. 사이코는 낫을 뒤로 쓱 감추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. 그러자 그 아버지는 이 새끼가 가방 놓자마자 낫 들고 비닐하우스에 가는 게 이상해서 와봤더니 뭐? 아무것도 아니야? 그런데 얘는 왜 울고 있어? 어? 네 손에 든 건 뭐고? 하며 굉장히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.
그러자 그 사이코는 씩 웃으며 장난치는 건데 하고 말하더군요.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장난? 이 새끼가 너 저번에 개도 죽이더니? 하고 말끝을 흐리더군요. 그리고 버럭 걔랑 사람이랑 같냐? 하고 형을 밀쳤습니다. 그리고 저에게는 넌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? 라고 물어봤습니다. 저는 형이 샤프심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. 하고 울며 대답했습니다. 그러자 그 아저씨가 형을 보면서 빨리 샤프심 줘서 보내 라고 했습니다. 그러자 그 사이코가 샤프심을 꺼내서 몇 개 나눠주려 하자 핵 빼앗더니 저에게 통째로 주면서 자, 샤프심 받았으니 빨리 집에 가거라.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. 라고 하더군요. 그리고 또 너도 알다시피 형이 장난치는 거야. 아무 일 없었으니 여기 있었던 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. 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. 그때에도 그 사이코는 뒤쪽에서 그냥 빙글거리고 있었습니다. 저는 집에 가면서 다리에 힘도 풀리고 울음도 나오고 힘이 다 빠져서 죽다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장난에 걸려든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매우 혼란했습니다. 결국 그 이야기는 부모님께도 하지 못했습니다.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. 샤프심 때문에 바지를 벗어 보여주려고 했던 게 창피했던 걸지도 모릅니다. 그 후에 그 형을 한두 번 보긴 했지만 멀리 도망쳤습니다. 당시에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그 형이 알고 보니 무서운 형이었다라고 혼자 결론 지었을 뿐이었습니다. 학교 교육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교육만 있었을 뿐 아는 사람도 따라가지 말라는 교육은 없었으니까요. 정말 그 형은 낫으로 절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? 아님 그저 장난이었던 걸까요? 여튼 제 생애 가장 끔찍한 기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